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수사떨기의 이승훈, 민홍섭 회계사입니다. 와, 저는 재무제표 수사떨기 유튜브 하면서 한 달이 진짜 너무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편 컨텐츠 준비해서 넘어갔다 하면 또 금방 월말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네, 뭐 이체감이면은 그냥 또 한 살 그냥 금방 바로 먹겠어요? 저희가 그래도 한 편 한 편 준비하면서 네. 같이 여러 가지 자료도 리서치도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아, 너무 힘들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모든 직장인의 관심사죠. 연봉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대기업의 급여에 대해서 민혜 계사님이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죠. 아, 예, 맞습니다. 이번 편은 저희가 조금 힘을 빼고 좀 흥미로운 주제를 해보고자 하고 있고요.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21위까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 한 해간 직원들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줬던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이 20개 대상 기업은 올 상반기만,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21위까지를 구해봤고요. 이 시가총액 5위가 삼성전자 우선주다 보니까 그건 제외하고 20개의 기업을 21위까지 보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기준은 이제 비교 가능성을 올리고자 작년 한 해 사업 보고서, 즉 2021년도의 연봉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 보고서상에 공시되어 있는 이제 임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어떻게 발표해 주실 건가요? 이제 통상 이제 사업 보고서상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재미가 있을 만한 정보가 결국 직원 한 명한테 연봉을 얼마나 줬느냐 해서 1인당 직원에게 준 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뭐 순위 같은 걸로 할까요? 뭐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앞서서 네. 일단은 보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통상 이제 사업보고서상의 보수라고 하면은 우리 소득세법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총급여에서 급여, 뭐 상여, 수당, 인센티브가 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사업보고서상에 이제 스톡옵션에 대한 행사 차익도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포함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재직기간에 한 번 발생하는 큰 금액이다 보니까, 특히 이게 임원의 퇴직급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수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시할 때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도 공시를 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20개 기업 중에서 5위부터 한번 알려주시죠. 네. 5위를 말하기 전에 잠깐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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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위는 국내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산업의 양대 산맥 중 하나죠.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네이버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평균 직원 수가 약 4,678명이었고,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2,915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약 1억 3천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상당히가 아니라 매우 높은 거 아닌가요? 게다가 이 금액이 지금 평균이니까. 그렇죠. 네, 매우 그렇죠. 높죠. 네. 그럼 바로 4위로 가보실까요? 네. 4위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뭐 네. 특이한 업종인가요? 그럴 리가요. 우리나라 이제 시총 20위권 안에 들 정도의 기업이면 사실 내노라 하는 대단한 기업들인데, 4위는 바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4위예요? 저는 한 1, 2위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의 2021년도 기준 근로자 1인의 평균 급여는 1억 4,400만 원으로 공시가 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는 11만 3,485명이고, 이 중 이제 933명은 이제 미등기 임원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그 위상에 맞게 이제 직원들의 급여가 높은 것도 높은 것이지만, 사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이 등기이사분들, 등기 임원분들의 보수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상법상의 등기이사분이 이제 5분 계시는데, 대표이사분이랑 이사라고 그 상법상에 지위가 되어 있는 이분들이 적게는 34억 원, 많게는 118억 원까지 벌으셨어요. 보통 이제 셀러리맨의 별이 임원이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임원은 뭐
그 수준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 글로벌 삼성의 위상이 이제 보수에서도 이럴 때 좀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3위 발표해 주시죠. 3위와 2위는 동시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업종인가 봐요. 네, 맞아요. 네. 짐작이 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지금까지 아직 나오지 않은 자본시장의 공룡들, 금융사나 증권사 정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네. 네. 이 3위와 2위는 이제 각각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차지했습니다. 기준 시점으로 이제 두 금융지주가 이제 시가총액도 15위, 16위로 나란히 이제 일일이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순위를 3위 이제 신한지주부터 보시게 되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6,100만 원이고 근로자 수가 183명입니다. 네. 183명, 200명이 채 안 되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가 보통 은행이나 보험, 카드 캐피탈을 종합해서 이제 모회사이자 지주사로서 이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룹 차원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주로 하는 곳이어서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네. 그러면 2위인 KB금융도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직원 수가 161명, 그리고 1인당 평균 급여가 1억 7천만 원. 예. 참고로 이제 KB금융지주는 이제 저희가 같은 20개 기업 대상으로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를 분석해 봤을 때 가장 높은 1인당 평균 급여인 이제 1억 5,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평균 급여지만 단순 연도별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10% 정도가 뛴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기업은 어딘가요? 대망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 네. 1위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네. 이 카카오는 2021년도 공지사업보고서 기준 1인당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7,200만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2020년까지만 해도 1억 800만 원에 불과했던 카카오가 지난해에만 그 평균이지만 한 59%나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 또 각종 금융지주사들을 제치고 직원들에게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을 주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카카오의 성장이 무서웠던 작년 한 해였는데요. 자회사 상장도 굉장히 많았고요. 맞습니다. 이 카카오와 관련해서 이제 승훈 회사님께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카카오의 공시된 그 보수 숫자에는 보면은 이제 스톡 옵션에 대한 행사 차익도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숫자상의 평균 보수의 상승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보다 자세한 숫자는 회사님께서 이제 직접 사업연도를 보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참고로 이번 조사를 하면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 6,200만 원을 기록하면서 3위인 신한지주보다 높았어요. 다만 이제 제 기준일 시점에서 시가총액이 30위권이다 보니까 저희의 이제 순위에서는 제외되었고요.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1,500만 원으로 아까 이제 5위였던 네이버에 이어서 6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제 그 밖에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평균 직원 연봉들을 분석해 보니까 1억 원을 넘는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사한 것만 해도 20곳이 넘었었으니까 이게 실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대비해 이제 직원들에게 보상하는 이 평균 보수, 평균 연봉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좀 인상되었구나라는 것을 숫자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희 기사님, 자료조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았던 직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던 카카오의 사업 보고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앞에서 봤던 직원 연봉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업 보고서 중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탭에 들어가시면 임원의 현황 및 또 직원의 현황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 직원 등 현황표에 직원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성별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 직원은 3,472명으로 남자 직원은 1,958명, 여자 직원은 1,514명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다 정규직 인원인 것을 볼 수 있고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11개월 정도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연간 직원 급여의 총액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무려 5,177억 원 정도로, 이것을 1인 평균 금액으로 나누게 되면 앞서 보았던 평균 연봉인 1억 7,2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주석을 보시면 스톡 옵션까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스톡 옵션을 제외한 급여 총액은 2,686억 원 정도로 1인 평균 급여액은 8,9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오케이. 남자 직원의 경우에는 1인 평균 급여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로 여자 직원 평균 연봉의 2배인데,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앞서 보았던 그 스톡옵션 행사 차익이 남자 직원들의 스톡옵션 행사가 21년에 많아서 급여가 높게 보여진 것이 아닐까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개발 부문의 개발자들의 연봉이 최근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 부문의 또 성비가 남자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라는 점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나온 직원의 현황에서 직원 수와 연간 급여 총액은 재무제표에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당연히 급여겠죠. 그럼 이제 재무제표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의 영업비용 주석에 보시면 급여에 대한 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봤을 때 연결 기준으로 1조 원 정도의 급여가 발생을 하고 있고, 급여와 관련된 다른 계정으로 퇴직급여, 주식보상비용, 복리후생비가 발생하고 있고, 급여 관련 계정의 총액은 전체 영업비용 중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는 영업수익과도 비교했을 때 영업수익 대비 급여 관련 비용이 22.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IT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별도 제조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보여지는 영업비용 내의 급여가 카카오 전체의 급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조업의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상에 있는 급여뿐만 아니라 제조원가 내에 제조와 관련해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나가는 급여는 제조원가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급여는 현대자동차 재무제표상의 제조원가로, 또 회계팀이나 재무팀 등등의 일반 지원 조직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급여의 금액을 보려면 주석상에서 비용의 성격별 분류라고 하는 테이블을 보셔야 우리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상에 있는 급여를 모두 합친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모든 급여를 합한 것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제약업체 같은 경우는 경상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 경상연구개발비 안에는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연구원 분들의 급여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급여지만 급여라고 표시되지 않고 경상연구개발비로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급여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사업보고서상에서 직원의 현황을 보시면 연구개발직에 대한 인원의 숫자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또 그렇다는 건 이 연구직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경상연구개발비 안에 포함이 되어서 재무제표상에 표시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건비가 제조원가, 판관비로도 구분이 되는데, 판관비 내에서도 급여와 급여 외에도 경상연구개발비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회사의 이런 급여 외에 좀 인사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봤던 이제 사업보고서나 재무제표 이외에 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그 투자자분들이 아직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한국거래소의 ESG 포탈
그리고 뭐 다트, 그리고 또 기업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도 해당 사이트에 가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봐보시면 다양한 인사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직원에 대한 관리나 뭐 채용 방침, 뭐 교육, 성과 평가 및 보상, 그리고 복지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 복지까지. 들어보면 투자자도 투자자인데,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될 만한 정보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단순히 급여 정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그리고 성과 보상, 복지제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업들이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앞으로는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이제 매년 좀 참고해야 되는 필수적 자료가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연봉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수다를 좀 떨어봤는데요. 사실 이제 남의 연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연봉이 수직 상승했으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민혜사님과 저의 연봉도 다트에 공시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홍섭 이승훈 회계사였습니다. 모든 미생 화이팅입니다.